네, 없습니까? 치수기법.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정말 그 공학 그래픽스의 절반을 딱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후로는 각각의 기계 그 부품들, 기계 요소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그 다음에는 이제 조립에 관련된 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이제 조립도에 관한 이제 기말 프로젝트를 하면 이 과목이 이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가 딱 절반이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배운 내용으로 뭐라 할 수 있느냐, 하나의 단품, 파트라고 그러죠. 하나의 단품에 대한 설계도를 완전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깁인데, 치수깁은 지난 실기 시간 때 이미 좀 했는데 이제 제대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수 기입한다고 하니까 그냥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치수 기입, 치수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를 결정을 하는 거냐, 아무튼 설계를 하는 건데 뭐를 결정하게 되는 거냐면 측정을 결정하게 돼요. 치수 기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측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측정 기계가 달라지고 그래요. 측정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광범위한 개념은 품질을 좌우하게 돼요.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품질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가공이 있겠죠. 그죠? 가공.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을 하는 것이 단순히 쓰기가 아니라 가공을 결정을 하고 측정을 결정하고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그냥 있는 치수 기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장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품질 아닙니까? 품질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치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멘저닝이라고 그래요. 디멘저닝, 치수, 기입.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톨러런싱을 배워요. 톨러런싱. 요거는 이제 뭐냐면 공차 결정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치수 결정, 공차 결정.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치수 결정만 하는 겁니다. 치수 기입이 이제 보면 제품 형상, 그죠? 가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과 가공을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이 사례 1과 사례 2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 1은 일단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1과 2가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형상은 같아요. 같은데 치수 기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수학적으로는 같아요. 수학적으로는 같아. 근데 저 치수 기입은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시리즈로 돼 있잖아요. 25, 60, 25 이렇게. 그죠? 직렬로 연결됐잖아.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체인이라고도 하죠. 체인. 그런데 여기는 25와 60이 직렬로 돼 있지만 110은 뭘로 돼 있어요? 병렬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 A와 B가 있습니다. 구멍이 A와 B가 있는데 구멍은 일단 치수가 동일하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앞에 것이 치수, 요 뒤에 것이 공차입니다. 그죠? 요게 치수, 디멘션, 뒤에가 공차, 톨러런스. 자, 그런데 두 가지 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차이는 없겠다. 그러면 이거를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이제 생산 기술자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이 사각편을 준비하겠죠. 직사각편을 준비해요. 근데
그거 준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110을 맞추겠죠. 110을 맞추겠죠. 자, 그러면 직사각편이 준비됐어. 자, 1번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된 직사각편을 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B번 구멍은 절대 먼저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A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B번 구멍을 먼저 뚫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A번 구멍을 먼저 뚫어야 돼요. 근데 A번 구멍은 왜 뚫을 수가 있느냐?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기준. 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아주 중요합니다. 기준. 이거를 데이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데이터의 단수형이 데이텀이죠. 기준. A25라고 하는 기준이 이 직사각 시편의 왼편 이 모서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25를 맞추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의 크기는 지름 40으로 뚫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뚫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B로서 뭡니까? B를 만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준이 여기가 생겼기 때문에, 구멍에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공차가 없어요. 110. 그러면 허용이 되는 치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런 게 없죠.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공통공차라는 게 있어요. 공통공차. 여기는 뭡니까? 개별공차죠. 이거는 개별공차. 치수 하나하나에 공차가 기입이 되는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치수만 있고 공차가 없다. 그건 뭐냐? 공차가 없는 게 아니라 공통공차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통공차는 보통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어요. 혹은 이걸 일반공차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공차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다? 일반공차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 플러스 마이너스 0.1 뭐 이런 식으로 일반 공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차에 맞게끔 L을 이 시편을 가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25라고 하는 치수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공통공차를 적용해서 25라고 하는 치수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허공이잖아. 허공.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치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차라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지? 어떻게 이걸 측정을 하겠어? 원의 중심을 어떻게 기준으로 잡고 측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2번을 만들 때 측정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원의 중심이 2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 지금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을 A를 구멍을 뚫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구멍을 또 뚫어야 되죠. 근데 B번도 더 이제 막막한 거지. 이거 측정을 어떻게 해? A의 원의 중심도 허공이고 B의 원의 중심도 허공인데 그거를 허공에서 허공까지 거리를 60을 공차 내로 맞춰야 된다.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아무튼 이 치수기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공 방법,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되니까 치수기입이 장난이 아니죠. 엄청 중요하고 어려워요. 왜 어렵냐? 현장 노하우가 필요해. 우리가 이론으로 이거를 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2는 치수기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례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10이라고 하는 치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L 시편을 먼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각 시편을 먼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쪽은 남겨둔 채로 이쪽은 남겨둔 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직 가공이 안 한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1번을 가공을 하죠. 그리고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2번을
가공을 하고 또 측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3번을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돼. 아니면 왼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공 방법과 측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모양 같지만 조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멍에 뭔가 끼워져 들어가게 돼 있다. 이랬을 때요. 이 방법 사례 1과 사례 2가 성공률, 실패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품질 공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렵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치수기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쓰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공 방법,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입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현장 노하우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현장 노하우. 그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사학위 받고 회사를 딱 갔는데 딱 가니까 설계부서야.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한 내용을 내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장이. 현장 노하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 모르지. 그때부터 열심히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치수선과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수선 요게 치수선이에요. 요게 치수선. 요게 치수선. 치수를 기입하는 선이에요. 그 위에 123이 이제 치수죠. 이게 치수. 그리고 치수선은 이와 같이 화살표로 끝맺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치수선의 양쪽 발, 이건 뭡니까? 치수 보조선이에요. 보조선, 이거를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 위에 올라타는 이런 방식이 있고, 이게 연속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을 끊고 중간에다가 표시하는 이 중단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게 여러분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속식이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기입하는 방법. 여기 보면 먼저 등간격으로 기입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 사이에는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2mm에서 3mm 정도 띄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이렇게 하는데, 처음 치수선까지 좀 거리를 넓게, 12에서 15mm. 그 다음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10mm 정도. 이렇게 해서, 뭐, 계속 있다 그러면 계속 10mm 이렇게 띄어서 등간격으로 기입을 해라. 그 다음에, 짧은 것이 안쪽에, 큰 것이 바깥쪽에, 이렇게 짧은 것이 안쪽에, 긴 것이 바깥쪽에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교차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는 10 띄었잖아요. 여기는 10. 왜? 여기는 15 띄었잖아. 여기는 글자를 써야 되니까 더 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0 띄었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넓게 띄고, 좀 널찍하게 띄고, 글자가 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좀 좁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등간격으로 기입을 해라. 그 다음에 치수선의 선정인데요.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이렇게 외형선과는 이렇게 띄워야 된다.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죠. 2에서 3mm 정도 띄우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잘 된 것 같아. 24. 그지? 그 다음에 50.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25도 잘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오른쪽 15도 잘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12. 그죠? 그 다음에 25도 잘 된 거예요. 여기 25도는 지금 중심선 있죠. 여기 중심선에다가 발을 내린 거죠. 중심선과 연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시선으로 지름 10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보기도 좋고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도 이 축 중심선 축
중앙에다가 지시선 방법으로 지름 7.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8이라고 하는 치수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빼지 못하고 안에다 넣었어요.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빼는데 정 안 되면 안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빼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쁜 예가 있습니다. 왜 나쁜지를 한 번씩 볼까요? 요 아래쪽은 문제가 없어요. 똑같고요. 그런데 여기 8 보세요. 8 보면 이 왼쪽하고 비교했을 때 뭡니까? 여기 중심선하고 완전히 겹쳤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예가 아닌 거죠. 될 수 있으면 중심선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은 왜 안 좋으냐? 10은 파이가 빠졌잖아요. 이게 파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뭡니까? 은선에다가 치수선을 대지 마라. 은선에다가 대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은선 해갖고 이렇게 연장선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시선으로 해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선에다 치수에 발을 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4. 이거는 절대 안 되죠. 치수선과 외형선이 겹쳤잖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좋아. 왜? 외형선과 이렇게 일직선으로 치수선을 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안 좋은지 알겠죠. 15가 안으로 들어가고 25가 바깥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차시키면 안 돼. 치수 보조선을 교차시키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름치수 기입하는 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원통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선거리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원통이다. 그래서 원통의 끝 실루엣과 다른 반대쪽 끝 실루엣을 직선 길이로 파이 50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파이 48인데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파이 48. 이게 왜 안 좋은가? 될 수 있으면 뭐야? 바깥쪽으로 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없으면 요거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요거는 한 삼각형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절대 안 되죠. 파이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파이 30, 파이 50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제대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B번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외형선하고 이제 혼돈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바깥쪽으로 빼라.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모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 파이가 빠졌네 다. 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제품 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많아요. 치수가 많은데 이거는 딱 보면 전부 파이니까 이거는 이제 원반처럼 생긴 거예요. 디스크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디스크인데 위판이 있고 아래판이 있고 그 사이에 뭡니까? 돌기들이 쫙 있어요. 돌기들이 쫙 있고 이 돌기들도 치수가 전부 파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원형 돌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축대층이야. 정확하게 이 센터 라인 여기가 축대층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기입했습니다. 반만 기입하는 것이 뭡니까? 훨씬 더 이거를 해독하는데 훨씬 더 쉬워. 그러니까 반만 했고 왼쪽 반이었기 때문에 화살표를 양쪽에 내릴 수가 없죠. 한쪽에 밖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름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그 다음에 축대층 부품인 경우는 한쪽 치수선으로 지름 치수를 다 이렇게 기입할 수가 있고 굉장히 가지런하게 돼 있어요. 가지런하게 막 이렇게 겹치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지름 치수선을 이렇게 축대층인 경우는 이렇게 한쪽 발로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반지름 치수. 반지름 치수는 반드시 R을 써야 됩니다. R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틀린 거죠. 반드시 R을 써야 됩니다. R. 그리고 중심을 지나도 되고 중심에 발을 내리지 않아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이 이렇게 완전히 와 있는데 중심까지 오지 않고 이 정도만 해도 문제는 없어요.
대신 이제 R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다 R을 붙여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라운드 8, 라운드 10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제대로 됐네. R3. 자, 요런 좁은 구석에는요, 이 치수를 바깥에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안에다 해도 좋고, 다 좋아요. 장소가 협소하니까 이렇게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O가 있고 X가 있네요. 그죠?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R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고 반지름 중심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안 갈 때도 이 방향은 중심을 향하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R이 이제 빠졌고, 그죠? 그 다음에 중심을 향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을 향할 수 없다. 중심이 아주 멀어서 향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가짜 중심, 그죠? 가짜 중심이죠. 설정하고 치수를 기입해도 좋다. 단 여기는 R을 써야 되겠죠. R을 안 쓰면 틀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쎄 여기 O하고 여기 X는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달라? 진중심의 방향 첫 번째 선의 방향은 진중심을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선은 진중심을 향하게 해라. 근데 이거는 진중심을 향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R은 R인데 구면 R이 있어요. 구면. 그죠? 구면 스페리칼 R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영어로는 스페리칼 R 이렇게 하거나 SPHR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구면인 경우는 R을 하는데 그 앞에다 구면이라고 적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치수. CAD에서 명령어는요, 지름은 뭡니까? dim, 다이아미터, 그죠? 다이아미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dim 다이아미터, 반지름, dim radius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각도, dim angle, ang 이런 거. 요게 이제 각도 치수예요. 그러면 각도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도, 분, 초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 분, 초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고 이거는 60진법으로 되어 있죠. 몇 도, 몇 분, 몇 초. 우리 시간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 치수 보조선하고 이게 치수선 이렇게 되어 있죠. 90도. 그 다음에 여기 디그리 여기 도 있죠. 도는 퍼센트 D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실습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45도, 30도, 120도. 자, 이렇게 해서 각도 치수 매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과 호. 현은 뭡니까? 영어로 코드야. 코드. 기타 줄 코드. 호는 뭐예요? 영어로 아크. 자, 호는 뭐고 현은 뭐냐? 이게 호죠, 이게. 요게 호예요. 이게 호야. 그죠? 호는 이 원을 따라서 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치수기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대신 현은 뭡니까? 직선거리죠. 여기 원이 있을 때 두 점에서 이 직선거리 이게 현이니까 이런 길이 치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C번은 뭐예요? C번은 뭡니까? 이게 꼭 각도치수처럼 지금 치수선을 만들었죠. 그런데 각도치수가 아니라 지금 위에다 이렇게 하면 이거 뭐야? 이게 호예요. 호. 현이 아니라 호. 또는 호. 이렇게 아크 20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이게 각도가 아니라 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직선거리 180에다가 여기서부터 뭡니까? 중심선을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호의 길이 539.4로 이렇게 돼 있죠. 호, 아크. 그 다음에 또 직선거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우리가 캐드에서는 화살표까지는 안 그려도 돼요. 지가 자동적으로 그려주니까. 다만 요 길이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대4 정도, 각으로 하면 약 30도 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이제 화살표는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열린 화살표도 있고, 이와 같이 화살촉처럼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닫힌 화살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소한 곳, 장소가 매우 좁아. 그러면 여기다 화살표 양쪽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좁아.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점으로 해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점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와 같이 바깥쪽으로 대도 되고, 장소가 충분하면 안쪽으로 되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보조선 한번 보겠는데요. 치수선을 이제 발을 대는 곳이 치수 보조선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평행 사변형이 보이죠. 그런데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치수선을 약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약간 지나가야 돼, 지나쳐야 돼. 그게 바로 어느 정도냐, 2, 3mm. 아까 여기 띄는 거와 마찬가지죠. 2, 3mm 정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B번하고 C번 비교해 보세요. C번, D번 각각 틀리죠. 자, B번은 뭡니까? B번은 이 경사진 부분에 거리를 기입하는 거예요. 자, 경사진 부분에 이 대각선의 길이를 기입하는 건데, 기본 원칙은 뭡니까? 이 치수 보조선을 90도로 해라. 그치? 치수 보조선을 90도로 해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평행하게 해도 수학적으로는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 같지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지? 직각으로 치수 보조선을 대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수 기입 방법이 린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aligned, ALI, dim aligned예요. 요거는 dim aligned, 그 다음에 수평 수직은 dim linear, 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뭘 말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아래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테이퍼 있는 부품에 양 끝쪽에 높이를 지금 치수기입하는 거예요. 높이를 치수기입하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딱 직각으로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는 이쪽 안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직각으로 하면 겹쳐. 여기 좀 너무 겹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 좀 겹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엇각으로 해가지고 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엇각으로 해도 이 테이퍼 같은 경우는 엇각으로 해도 좋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바깥쪽으로 빼줘라. 그래갖고 직각으로 해줘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요거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이거 왜 삼각형이에요? 나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교차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는 여기가 너무 좁아진다. 그치? 보기가 안 좋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지나치라 하는 거 2, 3mm로 하는 거고요. 지나치는 거 2, 3mm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름 같은 경우는 안쪽에다 이렇게 해도 되고, 화살표 바깥쪽으로 내되고 안쪽으로 내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협소한 개소요. 치수 기입을 하는데 숫자를 딱 보니까 숫자가 그 장소에 비해서 너무 커져요.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밖으로 빼는 게 좋고요. 여기도 보니 안에 놓고 또 밖으로 빼고 이렇게 조합으로 했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살표가 빠졌네. 여기 빠졌어요. 그렇지만 다 알아요. 여기도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도
화살표 없지만 화살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데 이제 좁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수기입 할 수 있다. 그죠? 엉망이네 이게. 화살표가 뭐야 이건.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고 여기는 없고. 그죠? 이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운데는 너무 좁다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도 오케이. 좁은 곳에서는 이렇게 지시선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게 지시선 있습니다. 지시선이 이제 우리가 뭐였어요? 리더였죠. 리더. 캐드 명령어 리더예요. 그죠? 리더로 여기 화살표부터 시작해요. 점 찍고, 그지? 점 찍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찍든지 아니면 여기 찍든지 해서 쭉 이렇게 텍스트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게 지시선 방법이에요. 지시선 방법. 화살표 지시선도 있고 이와 같이 점 지시선도 있어요. 점 지시선. 점은 보통 면적을 나타낼 때 써요. 면적. 화살표는 뭡니까? 선을 나타낼 때 주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의 종류. 이게 이제 치수의 좀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 이게 뭡니까? 이게 폭이죠. 크기 40. 그 다음에 이건 크기죠. 뭡니까? 구멍의 지름 8이다. 다 크기야. 크기, 크기, 크기. 그런데 위치 치수도 있습니다. 위치. 자, 위치도 있어요. 크기와 위치 치수. 자, 위치는 뭡니까? 어디와 어디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20도 위치, 10도 위치 치수예요. 원의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도 중심의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위치니까 이것도 위치. 그 다음에 요거 15는 뭡니까? 거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홈파인 곳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15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다 조합하면 전체 치수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수도 잘 보면 크기, 그 다음에 거리, 위치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기입에 여러분들 이제 공식처럼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원칙. 치수는 중복해서 기입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요? 이게 3, 3, 5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만 기입하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두 개다 이런 식으로 두 개다 이런 식으로 기입해야 됩니다. 여기에 구멍 두 개 있죠. 그러면 파이와 파이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다. 구멍이 지름이 5다. 이런 식으로 중복하지 말아라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번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18, 7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이거를 다 해줘요. 여기서 여기까지 14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25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뭡니까? 요거는 필요 없다. 이거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학적으로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나요. 18에다가 7을 더하면 당연히 25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공차를 맞출 겁니다. 여기 공차. 여기 또 공차도 맞추고 여기 공차도 맞춰. 그런데 그 공차의 조합이 이 공차의 조합과 같으냐 그러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지시가 내려가는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두 개의 지시가 서로 충돌돼. 모순이 돼. 그러니까 절대 치수는 이와 같이 중복해서 기입하면 안 된다. 딱 한 군데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그림도 이제 한번 보세요. 왜 이게 안 좋은지. 여기 2번이 왜 안 좋아요? 자, 요거 중복되는 거야. 여기. 이거 있으면 안 돼. 중복돼요. 요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있으면 안 돼. 중복은 절대 피하면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삼각형 같은 거 우리가 삼각형 정의에 대한 식이 있잖아요. 그것만 딱 해야지 추가로 하면 안 돼요. 자, 직각삼각형 뭡니까? 어떻게 정의가 돼요? 높이하고 각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두 변의 치수하고 이제 각도만 나오면, 사익각만 나오면 돼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 두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 돼. 그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두 변의 길이에다가 각도까지 주면 이거는 오버예요, 오버. 그래서 이건 충돌 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하나를 없애야 돼. 어느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충돌 난다 이거지. 수학적으로 오버 디파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중복치수의 문제점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공차 문제가 생겨요. 지금 뭡니까? 25에 이제 일반 공차 적용했어. 그래서 합격. 그죠? 검사 합격. 60에도 일반 공차 만들어 검사 합격. 25에도 일반 공차 만들어 검사 합격했어요. 그런데 110을 재보니까 불합격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중복치수의 문제가 이렇게 있다. 두 가지 지시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복치수를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내가 꼭 110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는 레퍼런스, 참고 이런 식으로. 참고치수 110.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거는 측정에 사용하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자, 두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중복하지 말아라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치수기본 머릿속에 항상 데이텀을 염두에 둬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데이텀을 사용해라. 데이텀 사용하지 않고 치수기입하는 사람은요, 정말 황당한 그 제품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 보면 딱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검사할 때 기준을 딱 쓰는 게 지금 여기죠. 왼쪽 선이죠. 그죠? A 할 때도 쓰고, B 할 때도 쓰고, 또 R 할 때도 써요. 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데이텀 라인 또는 여기가 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데이텀이야. 데이텀.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딱 봐도 뭡니까? 데이텀이 어디에? 이 A에 와 있어요. 이게 데이텀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데이텀이 뭐야? 지금 허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데이텀을 분명히 A 라인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다른 거죠. 왼쪽 거는 L 라인을 데이텀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치수기입 원칙, 데이텀을 염두에 두고 치수기입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기입이 중요한 이유가 이 조립에 있습니다. 조립에. 이게 지금 이 바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커버가 있어요. 그리고 바디와 커버 사이에 게스켓이 있어. 그지? 그리고 이제 구멍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조립을 하려고 그래. 조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를 하면, 자, 사례 1, 사례 2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버디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버디를. 자, 이거는 설계 끝.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조립이 되는 커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례 1, 사례 2가 있어요. 자, 사례 1하고 2는 좀 달라요. 자, 사례 1하고 2 다른 점이 뭡니까? 데이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례 1과 사례 2가 다른 점. 자, 데이텀 여러분 찾았습니까? 자, 먼저 사례 1은 데이텀이 어떻게 돼요? 데이텀이 지금 계속 체인 방식이야. 자, 여기 데이텀 썼고, B번 할 때는 또 A가 데이텀이고, C번 할 때는 또 B가 데이텀이고, D번 할 때는 또 C가 데이텀이야. 그죠? 그러니까 체인 방식의 데이텀을 쓴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보면 뭐야? 수직도 데이텀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 그지? 그런데 사례 2는 뭡니까? 데이텀이 확실하죠. 자, 체인 데이텀이 아니라 A가 분명한 데이텀입니다. A가 구멍의 위치에서는 A가 데이텀이고, 또 A는 뭐냐면 이 왼쪽 선이 데이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B 데이텀은 A, C 데이텀 A,
D 데이텀 A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높이 부분도 뭡니까? 먼저 윗면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구멍에 10이라고 하는 치수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10이라고 하는 그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또 40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 바디가 어떻게 돼 있냐? 바디가 설계가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데이텀이 이렇게 돼 있잖아. 바디 설계 데이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데이텀을 가지고 가죠. 여기서. 이렇게 해야만 이 두 개가 공차를 다 합격했을 때 조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사례 1로 만든다면 이 모든 치수의 공차를 만족을 시켜도 뭡니까? 조립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조립이 안 돼. 왜? 이쪽 데이텀하고 이쪽 데이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조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수기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치수기입은 반드시 데이텀을 염두에 두고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텀은 가급적이면 물리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거를 데이텀으로 사용해야죠. 자, 치수기입이라는 게 이렇게 디테일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또 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데이텀 이야기예요. 데이텀 이야기.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데이터, 그지? 지금 이제 이게 축이잖아. 이게 샤프트. 샤프트 이 모양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끼워 맞추는 부분이 많아. 지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데이텀을 정확하게 잘 설정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뭐 이것도 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다 데이텀이 중요하다. 근데 데이텀이 어디냐? 여기다. 여기다. 다르다는 얘기죠. 요거는 지금 여기 왼쪽을 지금 데이텀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를 데이텀으로 쓰고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도면 볼 때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런 기호. 이런 기호가 이제 보일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요 삼각형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 이게 데이텀이라는 뜻이에요. 그 데이텀의 이름은 A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A를 데이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뭐야? 여기 0. 여기가 데이텀이 돼 있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데이텀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텀 이름을 B라고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전부 뭡니까? 조립이 원활하게 되려면 이 데이텀이 다 공유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듬질면, 이제 다듬질면이라고 해서 표면을 얘기하는 건데, 표면에 이제 우리가 표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각형 기호, 역삼각형 기호가 있어요. 역삼각형 기호가 있는데, 자, 삼각형 기호는 이게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갈수록 뭡니까? 파인한 거예요. 매끈한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코스예요. 코스한 거, 거친 거야.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주물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주물이 뭔지 압니까? 모래틀에다가 쇠를 부어가지고 가마솥 만드는 게 주물이에요. 가마솥. 그럼 그거 딱 꺼내면 뭡니까? 면이 까칠까칠하죠. 모래도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칠까칠한 그런 면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두 개 정도 만들려면 이거는 기계 가공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기계 가공, 절삭 가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선반, 밀링, 뭐 드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절삭 가공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절삭이 잘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거칠해. 그러면 당연히 데이텀으로서는 여기가 좋은 거죠. 여기가 데이텀 후보지. 여기가 데이텀이 돼야 되지. 응? 어디 요 주물면을 데이텀으로 쓰냐 이거지. 이거는 안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도면의 경우는 원 소재의 치수를 같이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3선으로 되어 있죠. 가상선. 이게 원 소재가 이렇게 크기가 이거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의 요령이 이제 또 많이 있어요. 자, 원칙 두 가지는 첫째, 중복하지 말아라. 두 번째, 데이텀을 기준으로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 기입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구멍의 치수 기입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죠, 여기. 자, 지름 10 드릴로 관통시켜라 이런 뜻이죠. 그죠? 드릴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말 그대로 드릴이에요. 구멍 뚫는 거. 자, 드릴이고 그 다음에 관통이다. 그러면 뚜루. 이게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드릴 10자리 구멍 뚫어라. 그러면 10자리 드릴 10자리로 구멍 뚫으면 치수를 재보면 구멍 10이 나올까요? 10이 안 나와. 10보다 좀 크게 나와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정밀한 지름 10자리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드릴 9자리를 먼저 구멍을 뚫어. 9자리로. 그런 다음에 뭡니까? 조금 구멍을 다듬는 게 있어요. 리머라고. 리머로 이제 10을 딱 맞춥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이거는 관통인데 이것은 관통하지 않는 거야. 이건. 그래서 깊이 15까지만 해라. 그래서 뎁스, dp 이런 식으로 씁니다. 뎁스, dp 15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구멍 뚫은 다음에 나사까지 쳤다. 그지? 그러면 탭, 그 다음에 through,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미터 나사의 뜻입니다. 미터 나사.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나사 이제 또 설계하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M10, 그러면 이 나사의 규격이 M1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도 관통 나사가 있고요. 이와 같이 막힌 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하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요 자립하기,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리. 무슨 자리냐?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게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자리를 팠어요. 그래서 자립하기 구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멍은 뭐라고 하느냐? 카운터 보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C 보어라는 약자를 써요. 그치? 그러면 C 보어 DP5 이렇게 하면 자립하기 깊이가 5다. 여기서 여기까지 5라는 얘기예요. 이게 5.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접시자리 있습니다. 접시자리는 자리가 이렇게 접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 싱킹, 카운터 싱크 이런 식으로 접시 파기, 접시자리 파기 구멍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 다 치수기입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시선으로 했죠. 지시선으로 쫙 지시선을 이렇게 긋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이 구멍에 대한 치수를 적고 밑에다가는 자리에 대한 치수를 적었죠. 이게 이런 게 요령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등간격 구멍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립하기다. 그지? 그랬을 때 총 6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사다. 그런데 총 8개다. 그지? 등간격이다. 이런 등간격. 자, 뎁스는 DP요. DP. 등간격은 뭡니까? equi spaced. 이런 겁니다. equal space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치수기입 요령 중에서 집중기입이라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될 수 있으면 치수기입을 한 군데로 몰아라 이런 뜻이에요. 몰아라. 펼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모을 수 있으면 몰아라. 지금 이거 보면 확 드러나죠? 어디로 모았어요? 정면도로 모았잖아요. 치수기입을.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평면도에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외부에다 기입해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내부에다 하지 말고 외부에다 해라. 외형선 기입 하나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기입, 그 다음에 실형 기입. 이런 데다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치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일직선 기입.
이게 무슨 뜻이냐? 치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요, 요 줄 맞추기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줄 맞추기. 근데 아주 정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아, 줄이 맞았네 하는 정도만 하면 돼요. 여기에 줄 맞추기가 돼 있죠. 이쪽 그렇죠. 줄 맞추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뜻입니다. 여기도 이제 등간격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이것도 뭐 정밀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눈으로 봤을 때 간격이 똑같네 라는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들쭉날쭉하면 이거 어지럽죠. 이걸 피한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교차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곡선, 자유곡선 치수요. 자유곡선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호로만 된 치수가 있고, 여기 보면 원호로 되어 있죠. 자, 반지름 70에다가 반지름 170에다가 반지름 300에다가 반지름 38. 그러니까 4개 원호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조합으로. 그리고 그것이 전부 탄젠트로 이어졌습니다. 탄젠트 딱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R로만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되는데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비행기 항공기 날개의 익형 단면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R이 뭡니까? 무수히 많아요. 반지름이 무수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점을 쭉 이렇게 찍었을 때 만들어서 부드럽게 이을 수 있을 정도로 치수기입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항공기 만들 때는 실제로 이제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을 1대1로 해갖고요, 그 양철판으로 또 그걸 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대가지고 치수를 이제 맞추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통 올드한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전부 CAD로 대체됐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CAD 데이터를 넘기면 돼. 치수기입 없이. 여기는 자유곡선인데요, CAD 데이터대로 해주세요. CAD 데이터를 통째로 넘기면 그걸로 이제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엔 다 CAD로 곡선 자체를 넘깁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못대기 치수 챔퍼 있죠. 챔퍼 이렇게 기입하라. 그 다음에 테이퍼와 구배 그레디언트. 테이퍼는 양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그레디언트는 한쪽만 기울은 거예요. 한쪽. 근데 이 구배는 뭔가 분모 분자 이렇게 표시해요. 테이퍼도 분모 분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분모는 이제 길이고 분자는 뭡니까? 이 높이 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테이퍼와 그레디언트 치수를 기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경우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여기 원래 꼭지점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해야 돼. 그런데 이걸 못되기를 해버렸어. 그럼 이게 없어서 날라갔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가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세요. 가는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점을 사용해서 치수를 기입을 하면 돼. 물론 여기는 이렇게 띄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게 있죠. 여기도 띄우는 게 좋겠어요. 이게 다 띄워요. 그 다음에 도면 변경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가 처음에 설계는 이걸로 했어요. 45, 70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해 쓰다가 소비자 불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해야 돼. 설계 변경.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 45를 50으로 바꾸고 70을 75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게 도면 변경했습니다. 설계 변경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설계 변경 번호 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설계 변경 번호 1번, 자, 이게 뭐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게 이력표예요. 이력서. 이 도면에 변경된 이력서가 이렇게 쭉 작성될 수 있습니다. 또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디자인 히스토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실습은 이런 거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과제를 나갔고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치수기입을 제대로 한번 이제 실습으로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여러분 실기시험 지금 후보입니다. 실기시험 후보예요. 이런 것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